그런데 비명, 친문들의 움직임이 오늘부터 꽤 심상치가 않습니다. 친문의 중심에 있는 홍영표 의원, 연이어서 친문, 비명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무슨 비선, 밀실, 사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정말 정체불명의 사실 불법성도 굉장히 높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무너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죠. 저는 이렇게 계속되면 이번 총선을 정말 윤석열 정권한테 헌납하는 거라고 봐요. 일단 뭐 당을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들이 좀 지혜와 힘을 모아봐야죠. 오늘도 만나고 뭐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의원님 현역 하위 통보 혹시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받는 의원님들 명단 보면 이제 좀 비명계 의원님들 많다 이렇게 지적돼서 당내에서 집단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내일 이제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에선 좀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아니요, 안에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 없었어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뭐 마침 내일 의총 잡혔으니까 의총 때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상황상 시기상 좀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친문의 좌장 중에 한 명인 그 홍영표 의원 중심으로 의원실에서 모이는 것 같고 별 얘기 없었다는데 진짜 별 얘기가 없었는지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집단행동, 힘을 모으겠다는 얘기, 의원총회에서 내일 할 말 하겠다는 얘기.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공천 과정과 맞물리면서 의미하는 바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었는데요. 예. 홍영표 의원을 제외하고 친명 인사들을 넣은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친문계의 의원들도 굉장히 공천에 있어서 학살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홍영표 의원이 의원들끼리 계속 모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또 기자들이 집단 탈당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예.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당을 정상화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다른 친문계 의원들이 아무래도 지금 각자 도생을 하기보다는 모여서 하나의 힘을 나타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힘을 주는 발언이 있을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힘을 모으겠다, 집단행동 할 수 있다, 의원총회에서 뭐 얘기 좀 해보겠다는 건데 신경민 의원님, 직함을 개혁신당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불러드리는 게 맞는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새로운 미래에서 오늘 뭐 이따 새로운 미래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 뉴스탑에 준비된 주제에서 만나보겠지만 친문 비명 의원들과 또 접촉 중이신 거예요? 뭐 새로운 미래로 와라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10% 안에 들어가신 분하고 20% 분하고 있는데 예. 20% 안에 들어가신 분이 숫자로는 뭐 엄청 많죠. 예. 뭐 30명 내외의 분들이니까요. 10% 내외의 분들은 그보다는 적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그럴까 이걸 이렇게 나눠보면은 되게 이렇습니다. 아, 나 정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불출마를 생각하거나 아예 그냥 정계 은퇴를 해버리겠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이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를 하냐? 싸워야지. 안에서? 네, 안에서 싸우든 밖에서 싸우든 싸워야 된다. 이런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안에서 싸워서 바꾸든 밖에서 싸워서 바꾸든 하여튼 정치도 바꾸고 특히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중에 한 분이 이제 홍영표 의원인 거죠. 그래서 특히 세 가지, 잘게 나누면은 네 가지의 지금 선택지를 놓고 의원들이 예.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이분들을
물론 접촉을 하죠.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새로운 미래 측 이낙연 대표 측이 누구 만나서 접촉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아유, 그건 못하죠. 이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나긴 만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30분이 지금 넘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커밍아웃한 분들이 일부 있지만 예. 정말 그분들은 몇 분 안 되고요. 대부분 분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실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다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몇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신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미래 쪽이 접촉하시는 분 뉴스 나오면 제가 팩트 체크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사실 이 모든 공천 파열음의 시작은 아마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탄생 원인 제공자 책임져야 된다는 말. 그리고 이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오찬회동도 갔고 뭐 전해철, 윤영찬 이 친문 대표적인 인사들도 뭔가 이제 힘을 보겠다고 하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신 의원 말처럼 새로운 미래쪽에서 접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못 견디겠다라고 탈당을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총선 50일 앞두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을 보면 지금 뭔가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임종석 전 실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어제 탈당한 김영주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지냈잖아요. 오늘 10% 합의 10%로 낙점받은 윤영찬 의원. 여기 강동갑도 뭐 어딘가 누가 돌려본다고 하던데 여기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의 진선미 의원. 이걸 단순히 공교롭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직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떤 친문의 어떤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과 장관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충성을 해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분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이재명 대표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관을 했다고 해서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 컷오프나 뭐 어떤 배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면죄부를 받은 분과 안 받은 분 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예. 면죄를 받은 분들은 공천에 어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색깔, 즉 이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으로 이름으로 공천한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정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많은 의석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정말 똘똘 뭉친 뭐 이 자신의 측근들, 자신의 어떤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 그런 의원들로만 된다 그러면 본인은 다음 대선도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지난번 체포동의안 그 가결 과정에서 아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면 가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안 되겠다. 이번 공천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기려고 총선하겠죠. 다만 여러 속내 특히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총선 목표가 사당화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